이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100%까지도 대출이 되나요? LTV, DSR 규제가 일단 없다라는 거. 소득이 아예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출 파헤치는 남자 대파남 정혜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대출 때문에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으세요. 네. 특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DSR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대부업이나 네. P2P 대출을 최근에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업, 네. P2P 그러면 뭔가 좀 낯설고 왠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대부업이 옛날처럼 불법 대부업, 뭐 불법 사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 정부에서 금감원에다가 허가를 받고 하는, 지자체에서도 감사도 하고 하는 네. 그런 대부업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불법 추심하고 그런 대부업체는 없을 것 같아요.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인식이 그런 거지.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뭐 나쁜 곳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금융 선진국들은 거기는 뭐 대부업을 하드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금 계획이 순조롭게 되면 다 좋은데 네. 일시적으로 좀 막히거나 좀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풀어야 될 때 이런 하드머니, 즉 대부업이나 P2P를 활용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대부업과 P2P의 장점은 뭡니까? 금융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예요. LTV 뭐 70% 이내, DSR 뭐 40% 이내, 50% 이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규제가 일단 없다라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러면 LTV 규제가 없다면 100%까지도 대출이 되나요? 광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95% 대출해준다는 광고는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한 70에서 75%가 일반적이긴 하고요. 네. 진짜로 많이 해주는 곳도 85%까지 해줄 수도 있는데 전부 다한테는 85% 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선호하는 아파트는 최대 85%까지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담보 물건이 좀 확실한. 네, 그런 것들. 확실하고 본인도 갖고 싶은 집이다 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나면 대부업체가 매입하고 싶을 정도의 매력적인.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업이나 P2P는 DSR을 안 본다면은 소득이 아예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예 없으면 거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예 없는 건 좀 그렇고요. 그래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소득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요 소득이 뭐 그냥 뭐 연봉 4천, 5천, 8천 뭐 이렇게까지 안 돼도 네, 소득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을 하자마자 연체를 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쵸. 소득이 아예 없으면. 그쵸. 네, 그래서 소득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업과 P2P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대부업, P2P 장단점 어떻게 됩니까? 장단점이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의 장점은 대출을 진행하는데 법무 비용 외에 별다른 수수료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뭐 취급 수수료가 있는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아닌 것 같고요. 취급 수수료가 대부분이 없고요. 근데 P2P 같은 경우는 취급 수수료가 보통 걔네는 플랫폼 이용료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2%에서 한 3.5% 사이 이 정도는 오. 있는 것 같아요. 꽤 많네요. 네, 맞습니다. 10억이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업체는 자금을 뭘 조달해서 상품을 팔고 마진을 남길 거 아니에요. 예대 마진. 그쵸. 뭐 예금 개념이라고 하면 그쵸. 투자 마진이긴 하지만 그쵸, 그쵸. 네, 어디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대출을 해주면서 마진을 남겨요. 뭐 3%던 2%던 뭐 남길 거 아니에요, 대부업체는. 근데 P2P 업체는 조금 다릅니다. P2P 업체는 투자해 주신 분이 만약에 금리가 12%다 라고 하면 투자해 주는 분이 12%를 가져가요. 대출 금리를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죠, 투자자가. 네, 뭐 0.5, 뭐 0.6 이렇게 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자를 다 가져가긴 합니다. 사실. 근데 보통 P2P가 투자해 주신 분을 다 드리고
이 P2P에서는 뭘로 돈을 벌냐면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차주한테 네. 플랫폼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2에서 3.5%씩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취급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 개념이 있는 거네요. 플랫폼 이용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이용료가 2, 3%가 되면은 네. 그게 금리랑 합쳐지면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대부업보다도. 어떤가요? 대부업이랑 P2P랑 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부업과 P2P 금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P2P가 표면적인 금리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평균 금리를 봐도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고 부가적인 수수료가 있잖아요. 플랫폼 이용료라는. 네. 그거를 더하면 사실 대부업체보다 비싸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P2P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플랫폼 이용료가 일시불로 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10억이면은 2%면 2천만 원을 물론 내지는 않고 10억 대출 받을 거에서 2천 떼고 9억 8천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딱 10억이 필요했어. 그런 분들은 애매해지. 한도가 최대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사실 P2P보다 대부업체가 조금 더 유리해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뭐 10억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난 네. 최대한도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 최대한 많이 해줘라. 이런 분들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P2P보다는 대부업체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도 면에서도 대부가 좀 유리하고 대부법인은 유리하고 금리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면 네. 그럼 P2P가 유리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P2P의 장점은 뭔가요? P2P의 장점은 사실은 마음이 편안한 것 말고는 대부업에서 대출 받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좀 편안하다라는 거 말고는 네. 사실 딱히 유리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거뿐만이 아니고요. 네. 지자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연합회 전산에 내가 네. 대출 받은 기록이 안 나와요. 내가 대출 받은 게 공유가 안 된다는 네. 거죠. P2P는 대출 받을 때 모든 대출을 다 공유를 해야 돼요, 은행에다가. 전산에. 네.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신용도도 떨어지고 네. 다음 대출 받을 때 DSR 계산돼서 한도도 안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아닌 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P2P보단 대부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P2P 가서 대출을 받을까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아. 대면은 해야 돼요. 이분들도 어차피 그 담보대출을 할 때는 자서를 쓰고 등기서류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네. 대면을 한 번은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전화 안 하고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확인돼서 신청한다 그럼 신청하기 누르면 그때 전화가 오죠. 그렇구나. 근데 대부업체는 잘 봐요. 내가 어디 땡땡 대부업체라는 데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럼 대부업체 어떻게 전화해요? 처음에. 그치. 불편하죠. 이해되시죠? 맞아. 입에서 안 떨어지지. 그리고 전화번호도 모르죠, 사실. 전화번호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출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무섭지. 네, 그래서 그렇죠. 대부업체 대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P2P는 심리적 안정감이 장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리적으로는 대부가 장점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심리적으로는 P2P, 실리적으로는 대부업이 좀 유리하다고 결론이 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대부업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대부업 대출을 받을 때는 지자체든 금감원이든 대부업 등록증이 있는 정식적인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자기 상환 능력보다 많이 대출 받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필요한 만큼만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또 대부업과 P2P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신 네. 분들께서는 더욱더 궁금한 게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구체적인 한도나 금리나 뭐 이런 것들, 행정 절차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는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대표남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